안녕하세요. 김윤식의 형사법 OT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법 문제의 출제 경향을 보면 문항 비율은 보통 40문항 중 형법 28문항, 형소법 12문항이 출제되는데 간혹 한두 문항의 형법, 형소법 결합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용 비율을 보면 형법은 판례가 80%, 이론 법조문으로 구성된 비판례가 20% 정도로 출제되고요. 형소법은 판례가 한 50% 정도, 그리고 형소법은 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이제 비판례가 법조문만으로 구성되죠. 그런 비판례 비율이 50% 정도로 출제됩니다. 형사법 문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법은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즉 다른 법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이죠.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며 사이좋게 놀다가 귀가했다. 뭐 그런 식입니다. 무지 재미없죠. 근데 이런 다른 법 내용하고는 다르게 형사법은 주로 이런 식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가서 땡땡이를 치며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던 중에 철수가 반칙을 하자 영희가 커트칼로 철수의 목을 찔러 죽여버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일이지만은 형사법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형사법이 한편의 스릴 넘치는 범죄 영화와 같습니다. 결국 형사법은 재미있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형사법은 상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라면 형사법을 통달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사상 직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형사법 모른다면 국민들로부터 개망신, 불신을 당하겠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 조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사법은 여러분들의 밥줄이므로 형사법 지식을 난해한 학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뭐 그 재미있는 형사법이라고 하지만은 법입니다. 특히 이 형사법은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 수입된 법인 이상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이와 같은 생각으로, 즉 상식이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음 형사법은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형사법은 문제를 풀 때 뭐 비법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몇 가지 수업용 공식 내지 법칙을 기준으로 풀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기술 몇 가지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형사법은 자신이 노력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100점 받는다는 것은 뭐 마치 뜬구름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어서 시험 합격에 있어서 전략 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법은 100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민법과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형사법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쉽게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은 노력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라는 것을 제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형사법 문제를 푸는 기술,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게 형사법 문제의 정체입니다. 형사법 문제의 정체가 뭐냐? 자, 일단 형법은 주로 피고인을 처벌할지 불처벌할지 묻는 문제이고요. 형소법은 주로 수사기관이 수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래의 기술 익히면은 형사법 문제를 푸는 것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 기술로는 형법에서는 첫 번째 원샷 원킬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치 스나이퍼가 원샷 원킬 하듯이 수험생들은 지문 중 최소한의 키워드로 최대한 신속하게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스킬입니다. 자, 실전 시험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약을 안고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장하게 서술된 형사법 문제 지문을 일일이 쳐 읽고 앉아 있으면 지문의 늪에 빠져서 합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평소 형사법 문제를 연습할 때 이 원샷, 원킬 방식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드 소프트 법칙이 있는데 이 형법 문제의 정체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은 처벌할지 불처벌할지를 주로 묻는데 우리 대법관님들께서는 참으로 고맙게도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자신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 판례 내용 속에 처벌할지 불처벌할지를 나타내주는 힌트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즉 지문 중에 키워드가 하드이면 처벌, 키워드가 소프트이면 불처벌로 결론 내리면 형법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확 떨어짐을 느낄 겁니다. 그 다음 뭐 또 양념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이제 재형법정주의 문제를 푸는 스킬로 법률에 사용된 키워드 단어를 일단 양으로 딱 대입하고 그 다음 피고인 행위에 해당되는 단어를 염소로 대입하여 다르면은 그 법률을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결론 내리버리면 정답이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이 스킬 사용하면 위헌 합헌을 묻는 대부분의 재형법정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 형소법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사풀림 법칙이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소법의 정체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주로 묻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형소법 지문 중에 키워드가 고지하지 않은 채 또는 뭔가 빠진 듯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표현들, 즉 나사 풀린 수사관들의 나사 풀린 듯한 표현이 있으면은 위법으로 정리하고요. 반대로 뭐뭐한, 갖춘 등과 같이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듯한 표현, 즉 나사가 꽉 조인 듯한 표현이 있으면 적법으로 결론 내리면 좀 더 쉽게 형소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형소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사 풀림 법칙이 있는데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형소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주로 묻는데 형소법 지문 중에 키워드가 고지하지 않은 채와 같이 뭔가 좀 부족한 듯한 표현, 즉 나사 풀린 수사관들의 나사 풀린 듯한 그런 표현이 있으면 위법으로, 반대로 한, 갖춘 등과 같이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듯한 표현, 즉 나사가 꽉 조인 듯한 그런 표현이 있으면 적법으로 결론을 내리면 좀 더 손쉽게 형사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의 수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법 10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1. 기본 강의 단계, 2. 판례 강의 단계, 3. 기출문제집 풀이 단계, 4. 실전 문풀 강의 단계 등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본 강의 단계는 형사법에 입문하는 과정으로 형사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판례 강의 단계는 형사법 문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의 양이 너무 방대하므로 기본 강의 단계에서 다 하기란 무리이므로 보통 따로 판례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심화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집 풀이 단계는 형사법 문제의 출제 패턴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문풀 강의 단계는 실전에 임하기 직전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실전과 동일한 경험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형사법 OT 강의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형사법을 재미있게 상식화하여 고득점을 이끄는 김윤식 형사법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행한 각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신념을 갖고 파이팅 하시죠.